김순자 할머니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를 맡았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할머니에게 한국은 그리움의 대상이자 먼 나라가 되어버렸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8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택시 타실래요? 친절한 공항 직원의 안내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말이 귀에 들어오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계좌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택시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8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반짝이는 간판들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진료 전에 가야 할 곳은 은행이었어요. 작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통장이었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마지막 거래 날짜가 2015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날짜였습니다. 이걸로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순자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짐은 미국에 두고 왔기에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왔어요. 오래된 베이지색 외투와 편한 신발은 미국에서도 늘 신던 것이었습니다. 꾸밈 없는 모습이었죠. 은행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중년들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옷과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괜히 왔나. 손에 쥔 통장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낯선 은행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은행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려 했지만 복잡한 기계 앞에서 멈춰 섰어요. 예전에는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옆에 있던 청년이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번호표를 받았어요. 40번. 전광판을 보니 지금은 23번이었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질 것 같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낡은 통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편과 함께 이 통장을 만들던 날 두 사람은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그 기억에 잠겼어요. 40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의 안내에 순자 할머니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창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4번 창구에는 갓 입사한 듯한 젊은 여직원 박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매니큐어를 한 손톱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지연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을 힐끗 보는 눈빛에는 작은 경멸이 서려 있었어요. 이 통장에서 돈을 좀 찾고 싶은데.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낡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죠. 오랜만에 한국에서 하는 은행 업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받아들고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눈썹을 치켜올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큰 짐을 맡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거 아직도 쓰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장의 모서리를 집게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넘기는 모습은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죠. 오래된 통장이라.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의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그녀는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시스템에 안 뜨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건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사라진 것일까요? 불안한 마음에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종이 통장은 이제 안 써요. 다 앱으로 하는데. 지연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스마트폰 없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오래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말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키득거림이 주변에서 다시 들렸어요. 어머, 박물관에서 나오신 것 같네요. 지연은 동료를 향해 눈짓하며 소곤거렸습니다. 그 말이 순자 할머니의 귀에도 들렸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통장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이거 시스템에도 안 남아있을걸요? 지연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통장을 밀어내듯 했어요. 이런 건 새로 만들어야죠, 어르신.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미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여권을 보고 또 한 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옛날 통장을 들고 다니시네. 은행 안은 점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순자 할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근거렸어요.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을 구경하듯 말입니다. 저기요,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지연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런 통장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요. 새로 계좌를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그녀의 말투는 마치 순자 할머니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남편과의 추억, 한국에서의 마지막 기억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칠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듣고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순자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창피함과 억울함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그저 자신의 돈을 찾으러 온 것뿐인데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죠.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통장을 손에 쥐었죠. 지연은 할머니가 포기하고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창구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새 통장을 만드시든지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 발짝 물러서려다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차별과 무시를 견뎌왔습니다. 처음 이민 갔을 때는 영어도 서툴러 마트에서도 무시당했고 식당에서는 주문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마다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한국에서, 그것도 평생 모은 돈을 맡긴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통장은 너희 은행 살린 통장이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피식 웃으며 동료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통장 첫 페이지를 가리켰죠. 거기에는 1997년 12월 19일이라는 날짜와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IMF 때 이 은행이 무너질 뻔했을 때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맡긴 통장이야.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던 돈을 다 보내서 여기에 넣었어. 그때 다들 돈 빼갈 때 우리는 오히려 넣었지. 지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다시 보고 통장을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너무 오래된 계좌라 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게 사실이라 해도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요. 새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연은 여전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바보 취급하지 마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몇몇 고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내가 미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야. 이 은행에 얼마나 큰 돈을 맡겼는지 알고나 얘기해.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르신, 목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니? 오히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비웃었잖아.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4번 창구로 향했죠.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빨리 처리해드리고 싶은데 이 통장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지연은 정중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통장이었으니까요. 지점장을 불러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네. 지점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회의에서 불러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8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주변 고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몇몇은 할머니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고 일부는 직원의 무례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죄송합니다만 지점장님께서는 정말 바쁘세요. 지연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은행 안쪽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이 남성은 4번 창구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은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를 넘기며 4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지점장 최동훈이라는 명찰이 반짝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죠. 무슨 일입니까? 동훈은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연과 순자 할머니 사이를 오갔어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지점장님.
이 고객분께서 오래된 통장으로 거래를 원하시는데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돼서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순자 할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동우는 통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죠. 날짜와 금액을 확인한 동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계좌번호가. 동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통장의 이름란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순자와 박영호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죠. 동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1997년 IMF 당시 이 은행에 큰 금액을 예치하신 김순자 님이십니까? 동훈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훈은 갑자기 순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점장님 무슨... 지연이 더듬거렸습니다. 동훈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 지점도 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은행의 은인이십니다. 은행 안의 고객들과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지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동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빼갈 때였어요. 은행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죠. 그때 이분과 남편분께서 미국에서 모든 재산을 가져와 우리 은행에 맡겨주셨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5억이 넘었어요. 주변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절 5억은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그 돈이 우리 지점을 살렸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해 갔지만 이분의 큰 예금 덕분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지만 그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었나요? 우리는 그저 돈을 맡긴 것뿐인데.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다른 분들은 다 돈을 빼갈 때 오히려 큰 금액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요. 당시 이사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냐고 물었을 때 어머님의 남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동훈은 잠시 눈을 감고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은행은 지역의 숨통이니까요. 이 은행이 무너지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그대로 떠올랐죠. 그때 남편은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모든 재산을 옮기자고 했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고향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동훈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특별 고객이십니다. VIP 룸으로 모셔드리고
제가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동우는 순자 할머니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탁 트인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방이었죠. 소파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재빨리 차를 준비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동우는 정중하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색한 듯 소파에 앉았죠. 과한 대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데.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도 부족합니다. 어머님께서 1997년에 해주신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직원이 차를 따라주고 나가자 방 안에는 순자 할머니와 동훈만 남았습니다. 동훈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죠. 이건 우리 은행의 역사를 담은 앨범입니다. 제가 특별히 보관하고 있어요. 동훈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1997년 12월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긴 줄을 서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고객들, 지친 표정의 은행원들이 담겨 있었죠. IMF 외환위기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동훈이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돈을 빼려고 은행에 몰려들었고 기업들은 하나둘 파산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의 뉴스를 미국에서도 접했었죠. 한국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교포들이 걱정했었습니다. 동훈은 앨범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젊은 부부가 은행 지점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부부는 바로 순자 할머니와 남편 영호 씨였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1997년 12월 19일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5억을 예금하시던 날입니다. 동훈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영호 씨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순자 할머니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전의 모습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고향에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모은 돈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동훈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은행을 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저 은행은 탄탄하다. 해외에서도 돈을 가져와 맡긴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남편 영호 씨의 단호한 표정, 은행에 들어설 때의 긴장감, 그리고 예금을 맡기고 난 후의 뿌듯함까지. 하지만 결국 한국에 정착하지는 못했네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대학에 들어가고 영호도 사업이 잘 풀려서 그렇게 미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동훈은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 사진은 어머님께서 예금하신 한 달 후에 찍은 겁니다. 덕분에 우리 지점은 살아남았고 직원들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저는 그때 갓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는데 동훈이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했었나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행은 신뢰가 생명이야. 내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면 그들도 너를 믿을 거야. 그 믿음이 이 은행을 지키는 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영호시다운 말이었죠.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신뢰를 중요시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떠났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병으로요. 마지막까지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네요. 동훈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추억에 잠겼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변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동훈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뒤로 지연과 다른 은행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동훈이 말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저희가 어머님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과거의 일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동훈이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특히 우리 은행의 역사와 은인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어머님과 같은 소중한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과식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은행 로비에 있던 고객 중 한 분이 VIP룸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나이 지긋한 신사였죠. 실례합니다만 제가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동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사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은행의 고객 이상민입니다. 30년 넘게 이용하고 있죠. 그는 순자 할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IMF 당시 저도 이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오히려 큰 돈을 예금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을 바꿨죠. 그분이 바로 할머니셨군요. 다른 고객들도 몇 명 더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그 시절에 망할 뻔했는데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셔서 살아남았어요. 은행이 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것이 할머니 덕분이었다니.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자 할머니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죠. 한 젊은이는 이런 은행이 되길 바란다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뜻밖의 상황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자신의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그저 평범한 일이었어요. 남편은 항상 고향을 생각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늙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가 봐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고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우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은 어머님의 소중한 예금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이자와 함께 모든 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를 계속해 주세요. 지연 씨는 내일부터 은행의 역사와 고객 응대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동훈과 순자 할머니만 남았습니다. 동훈은 컴퓨터를 가져와 순자 할머니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죠. 어머님, 30년 동안의 이자가 상당히 쌓였습니다. 당시 5억이 지금은.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문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순자 어머님 오셨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 말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훈이 재빨리 로비로 나와 순자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그의 목소리는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건강보험 서류를 처리하러 왔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우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순자 할머니를 특별히 마련된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 고객 전용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창구였죠. 순자 할머니는 어색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제가 직접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연의 태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죠. 어제 밤새 어르신과 관련된 은행 역사를 공부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이런 특별 대우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이건 당연한 예우입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은행도 제 일자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지연은 순자 할머니의 건강보험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직접 작성을 도와주었죠.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전화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대병원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택시 부르는 것도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업무가 모두 끝나자 동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은행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필요 없는데 꼭 받아주세요. 어머님께서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한국 전통 비단으로 만든 고급 스카프와 함께 금으로 된 작은 열쇠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브로치 뒷면에는 우리 은행의 은인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이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행의 상징인 열쇠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우리 은행의 문을 열어주셨으니까요. 동훈이 설명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은행 앞에 모여 있었죠. 동훈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이 소문이 났나 봅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요청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좀. 그녀는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훈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자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님은 뒷문으로 나가시죠. 동훈의 안내로 순자 할머니는 은행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한 여성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IMF 당시 은행을 살린 영웅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웅은 아니에요. 그저 고향을 사랑한 평범한 한국인이었을 뿐이죠. 남편이 항상 말했어요. 우리가 번 돈은 결국 고향에서 온 것이니 고향이 어려울 때 돌려줘야 한다고요. 기자들은 열심히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은행 직원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떤 심정이셨나요? 순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젊은이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법이죠. 그 직원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신가요? 조용히 살다 가려 했는데 별일이네요. 순자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저 건강검진을 받고 오랜만에 고향 맛을 느끼고 돌아가려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IMF 영웅 할머니라는 제목의 뉴스가 방송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의 선행에 감동받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은행을 다시 찾은 순자 할머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행 로비 중앙에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죠. 지점 역사상 가장 고마운 고객 마이너스 김순자, 박영호님이라는 제목 아래 IMF 당시 찍은 순자 할머니와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자 할머니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동훈이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작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 액자는 앞으로 우리 은행 직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라는 교훈을요. 순자 할머니는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과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시절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이걸 보면 좋아했을 텐데. 순자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동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동훈이 말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김순자 마이너스 박영호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어머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큰일을 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마음, 그것이 저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니까요. 동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남편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는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호텔 방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 민수와 딸 지영이 보였죠. 엄마, 한국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네요. 여기 미주 한인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야. 내가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와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몰랐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순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저희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다음 주에 돌아갈 거야. 하지만 이번 여행이 특별해졌네. 한국도 참 따뜻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통화가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고향이 그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순자 할머니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동훈과 직원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지연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내 삶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한국과의 인연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동훈은 순자 할머니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의 작은 선물입니다. 미국에 가셔서도 한국을 기억해 주세요. 상자 안에는 은행 로고가 새겨진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죠. 순자 할머니가 그것을 펼치자 은행 직원들 모두의 서명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은행을 나서는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8년 전 한국을 떠날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죠. 그때는 쓸쓸함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인연의 끈을 다시 이어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길을 걸으며 순자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늘 신던 낡은 신발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동훈이 어제 선물로 준 새 신발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낡은 신발을 벗고 새 신발로 갈아 신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죠. 햇살 아래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젊어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큰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위기 때 믿음을 보여준 평범한 영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영호야,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 우리의 고향은 여전히 따뜻하단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